여러분 청바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하나씩 가지고 있는 청바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꼭 알아야 되는 청바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청탁금지법 바로 지금부터라는 줄임말에 청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환입니다. 저는 현재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청년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한테 상당히 상이 많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또한 제1회 청년교육 강의 경연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영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청년 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청년 속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속담 한번 봐볼까요?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였습니다. 윗분들이 잘하셔야지 아랫분들께서 본을 보고 열심히 또 노력을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소도둑이 바늘도둑된다. 아마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해죠. 작은 것을 갖다 탐하게 되면 결국은 부패로 물이 들어서 불행한 경우가 된다는 뜻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OX 퀴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3만 원 식사를 접대받고 인근 커피숍으로 옮겨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될까요? 네. 법에서는 시간적, 장소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례로 평가받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란 겁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까요? 결혼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하객한테 제공되는 식사를 가액 범위를 초과했을 때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회상규상, 미풍양속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결혼식장 가실 때 전날에 배는 충분히 비워놓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알쏭달쏭했던 사례를 한번 풀어보고요.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은 우리나라는 약 한 4만여 개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국회와 헌법기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까지 포함이 되고요.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까지 해당이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포함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와 학교 법인은 물론 언론사까지 아주 폭넓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이 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초, 중 등 고등학교, 방과후 교사는 해당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로 보시면은 공직자 등은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또한 그의 배우자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니까 혹여나 사실혼 관계라든가 애인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알려드릴 필요는 없겠죠. 민간인 신분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든가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직자 등의 신분이 아니니까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경우만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부정청탁이라든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이나 약속한 사람이 폭넓게 대상자로 됨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금지와 금품 등의 수수금지 두 가지 핵심 내용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대해서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혹시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탤런트 이순재 씨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어떤 광고에 나오셔가지고 아주 재밌는 멘트를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100에 300. 공직자 등은 직무하고 상관없이 동일로부터 1회 100만 원, 1회기는 또 300만 원 초과되는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을 받게 되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직무하고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1회기년 또 300만 원 초과되는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을 받게 되면은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직무 관련성 있는 범인에 대해서는요. 수수 요구 약속한 금액의 2배에서 5배 해당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1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 있는 범인에서만 처벌을 받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배우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공직자 등이 처벌받음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고요. 일상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8가지 예외 사유를 구체화시켜 놓았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위로 격려 포상으로 지급되는 부분들. 앞으로 상급자님들, 하급자님들한테 마음껏 지갑 여시고 맛있는 거 사줘도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사촌인의 인척과 배우자를 비롯한 팔족까지 혈족과의 관계. 혹여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신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은 형제분들이 받으시겠죠. 그 대신 효도는 따따블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 역시 마찬가지로 예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교, 부조, 의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 5, 10이 있는데요. 3, 5, 10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상당히 낯익은 그림입니다.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네, 3, 5, 10. 3, 5, 10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림이 바뀌었죠. 제가 파놓은 얄팍한 함정에 몇 분이 아마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식사가 3만 원, 선물이 5만 원, 경조사가 10만 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5식 가입 범위 어떠한 경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든가 대가성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관계라든가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초원지 관련된 부분들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적이 이탈됐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3, 5, 10이 초과돼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제공된다든가 또는 동료 공직자한테 제공되는 부분,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위로, 격려, 포상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리송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풀어보고요.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청탁 씨가 출장을 갔는데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업체 사장님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3만 원이 초과되니까 초과금을 사장님께서 미리 결제를 했다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식사가 5만 원이 나왔는데 제공자가 3만 원, 오청탁 씨가 2만 원을 계산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안 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네, 첫 번째는 전액 금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비용에 대해서 각자 먹은 것은 각자가 계산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 계산은 각자 하시는 겁니다. 오청탁 씨의 아내가 어느 날 직무 관련자로부터 약 15만 원에 상당되는 마블링 A급인 소고기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오청탁 씨가 퇴근하니까 저녁상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오청탁 씨는 2배에서 5배 해당되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절대 몰랐다고 항변하는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삼겹살만 먹었었는데 마블링이 A급인 소고기가 저녁상으로 나왔는데 여보 이게 무슨 고기야? 라고 한 번도 묻지 않았을까요?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진짜 몰랐다? 알고 있었다. 알고 신고했다. 진짜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오청탁 씨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법에서는 정말로 몰랐을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해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알고 배부르게 먹었던 오청탁 씨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소 한 마리 값 정도는 계산해야 되겠죠.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직원들이 아니 협조가 필요한 부서에 찾아가는데 음료수 한 잔도 마시기가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네,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는 입장이라고요. 선물은 얼마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5만 원까지입니다. 5만 원까지 선물은 양손에 가볍게 들고 가셔가지고 직원분들과 나눠 드시면서 담소를 나눠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근무 변경이라든가 평가하는 시점에는 요구르트 한 병도 안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최근에 소액으로 부과됐던 과태료 사례입니다. 경찰관한테 조사를 받던 현행범이 만 원짜리 한 장을 감사의 마음을 싹 흘리는 방법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관한테 조사를 받던 종업원이 9,600원에 상당되는 과자료를 제공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은 2배에 해당되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물론 업체 같은 경우는 종업원과 양벌 규정에 따라서 3배에 해당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례들의 첫 번째 문제점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이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왜 이러냐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금품 등을 제공한다든가 약속한다든가 또는 배우자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명확하니 거절 의사 표시를 하셔야 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가 누락되면 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속 기관장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그리고 과태료가 필요하면 과태료 처분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직무 일시정지라든가 전보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다음은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딱 보면 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 봐요. 너 내가 정말로 쪽팔렸던 게 뭔지 아니? 내 앞에 명품 가방하고 돈다발 올려졌을 때 나 흔들리더라. 나도 사람이고 여자야. 알았니? 흔들리는 마음은 죄가 되지 않겠죠.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경찰관의 아내에게 명품백과 현금 뭉치를 제공했던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체계됩니다. 경찰관의 아내는 본인의 거저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남편 직장에 찾아가서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가 누락되면 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런 유혹에 빠지면서 살아갈까요? MIT 공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기숙사 양쪽에다가 한쪽에는 콜라와 한쪽에다는 1달러 지폐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주일 후에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1달러 지폐는 그대로 있고 콜라는 모두 다 사라졌던 겁니다. 또 다른 실험이 이뤄집니다. 택시 운전기사에게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구간을 20회 반복 운행을 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금은 일반인한테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리 내가 궁해도 콜라를 마시지 돈은 훔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지만은 사회적 약자는 요금을 더 받지 않는다. 그럼 왜 일반인한테 더 받았을까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자기 만족의 잣대를 정해놨고 그 안에서 비도덕적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아주 맛있는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삶은 개구리 요리인데요. 녀석이 좋아하는 물의 온도는 15도라고 합니다.
번의 온도를 1도, 2도, 3도 서서히 높일 때마다 녀석은 자각하지 못하고 급기야 45도 됐을 때는 죽고 만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45도의 물에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뜨거라면서 뛰쳐나왔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종 많은 상황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스스로가 합리화시키며 덮지 않았는가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변화를 이끄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